반갑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고정균 이사장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트렌드 동대문구 미래전략보고서 출판 기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앞당겨진 디지털 시대에 AI와 빅데이터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은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서 서울시도 글로벌 선도도시를 위한 선제적이고도 종합적인 비전과 정책을 마련해서 차근차근 실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정균 이사장님은 제가 과거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도 제7대 서울시 의원으로 활동을 함께 하셨는데요. 서울시와 시민을 위한 깊은 고민은 물론이고 장르를 넘나드는 식견과 늘 앞서가는 트렌드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던 열정적인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판하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트렌드 동대문구 미래전략보고서라는 책 제목을 보고 고정균 이사장님께서 딱 어울리는 제목을 정하셨구나 생각했고요. 이 책에 서울시와 동대문구를 위한 어떤 미래 비전과 철학이 담뿍 담겨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 내용도 무척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트렌드 동대문구 미래전략보고서 출간을 축하드리고 고정균 이사장님의 앞날에 더 큰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원희룡입니다. 고정균 동대문 발전 특별위원장의 변화를 이끄는 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트렌드가 담긴 이 책은 교육과 복지, 문화에 대한 동대문구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정균 위원장은 전 세계를 누비며 한국 문화를 알려왔습니다. 그때 쌓은 국제적 식견과 다양한 경험은 동대문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고정균 위원장이 앞으로 동대문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정균 파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9,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오신환입니다. 오늘 고정균 의원님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트렌드 동대문구 미래전략보고서의 출판은 그동안 고정균 의원님께서 많은 도시들에 대한 미래 발전 전략들을 구상하시고 고민해왔던 그런 생각들을 집대성한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도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대안들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미래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기획력과 추진력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는 시대정신이 뛰어난 그런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저랑은 7대 서울시의원을 함께했던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님인데요. 앞으로도 우리 서울의 미래 비전 그리고 동대문구의 발전들을 이끌어 나갈 그런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고정균 의원님 앞으로 앞날에 기대하고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고정균 파이팅! 그 책에 아까 그 눈 없는 고양이 나중에 씻겨주니까 눈이 보였던 네네. 그 고양이 얘기도 있고 네. 4차 혁명도 있고 네. 그다음에 문화 우리 한국의 네네. 문화도 있고 네. 그러면 휴먼 네. 휴먼 앤드 그 컬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산업혁명을 뭐라 그래? 이볼루션 리볼루션 테크 세션. 리볼루션은 네. 리볼루션 혁명이지. 네. 이볼루션이 지나고. 네네. 기술이니까 뭐 테크가 들어가겠죠. 네. 하여튼 그 테크노피아. 네. 그러니까
고정균 이사장이 거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선 4차 혁명, 산업혁명.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명 시대를 이끄는 트렌드. 트렌드는 그리고 어떤 것이 있을까? 문화와 함께. 그리고 휴머니즘.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멋진 책. 책 이름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트렌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트렌드. 네.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책 소개 좀 해주세요. 책. 네. 본인 책. 본인 책. 그 4차 산업이 요새 화두가 많이 되거든요. 정부든 뭐 기업이든. 그래서 4차 산업이 지금은 혁명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4차 혁명 시대. 1차가 농업혁명, 네. 2차가 산업혁명, 네. 3차가 IT 혁명, 네. 4차는 지금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네. 그래서 이 4차 산업 시대를 이끄는 트렌드. 이제 이걸 분석한 책이고, 그 4차 산업이 또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생활 속에 살고 있는 이 지금도 4차 산업이거든요. 이 보는 이 TV도.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국가나 이제 지방 정부 보호해야 될 이제 가치가 뭐냐면 특허라든지 기술에 대한 것이 다른 나라나 다른 도시나 다른 기업한테 뺏기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만들고 트렌드에 따라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호 장치, 안전 장치, 활용하는 기술들 이제 이게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실었고요. 또 제가 살고 있는 동대문구가 강북 지역에서는 상당히 낙후된 지역인데 최근에 이제 개발이 이슈가 돼서 청량리라고 하는 그 교통 집중 지역인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어마어마한 이제 빌딩들, 아파트들 이런 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구도 막 유입이 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교통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미래 먹거리, 일자리 또 제일 중요한 게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슬럼화돼 있어요. 지금 이제 청량리 하면 떠도는 부정적 이미지가 청량리 588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집장촌이 이제 다 헐고 없어졌죠. 그 맘모스 호텔 있는데 거기죠? 그렇죠. 맘모스 호텔은 이제 불나서 없어지고 롯데 백화점으로 진지 오래됐죠 벌써. 그럼 난 맘모스를 생각하니까 네. 몇십 년 전이야? 그럼요. 네. 근데 그 지역이 지금 뭐 천지개벽한다는 표현인데 멀티플렉스가 지어져서 막 60층 가까운 40층 고가의 이제 고층의 이제 빌딩들이 들어서 바로 앞에는 청량리 청과물시장, 뭐 깡통시장 또 내려가면 제계동 쪽까지 내려가면 뭐 경동시장, 서울 양령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대편은 최고의 시설들이 들어오고 또 반대는 또 낙후된 시설, 뭐 낙후된 시설이라기보다는 전통시장들. 옛 모습? 그렇죠. 70년대 모습이 네. 그대로. 근데 그게 뭐 자연스럽지가 않은 부조합니다. 교통의 문제도 있고 슬럼화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쪽을 개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세계 최초의 지하 멀티플렉스. 지하에다가 지하를 많이 파는 건 아니고 야구장, 축구장을 짓는 거죠. 그래서 강북 쪽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올림픽에 또 월드컵에 경기를 치르고 그 주변에 있는 지하는 다양한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들어오고 그 바로 위에다가 전통시장을 현대화된 전통시장으로 이제 이거 지하에다가 축구장을 만들어요? 네. 기술적으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그건 안 될 것 같아. 왜 축구, 네. 저 이렇게 골키퍼가 빵 쏘면 쫙 높이 올라갔다 뚝 떨어지는데. 하늘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도명식으로 이렇게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하의 경기장이 노르웨이 여빅 경기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절벽을 깎아서 만든 게 하나 있고요. 여기는 그대로 파서 들어가서 위에는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채광이 들어가 있는 자연 녹지가 있고 주변으로 지상의 주변으로 전통시장을 만드는. 야, 그거 그럼 그게 실현 가능하다 하더라도 돈이 엄청 들 것 같은데? 많이 들어도 이제 민간 자본에서 투자한다고 하면 뭐 충분히 사업성이 있고요. 또 이제 동부간선도로라고 해서 중랑천을 끼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 지하화 시키는 거를 제가 2008년도, 2007년도에 제안을 했어요. 그게 이제 17조 정도가 들어갔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그 이제 중랑천 르네상스라고도 표현했고 동부간선도로 지하가 그 제가 스페인 마드리드에 가서 그 마드리드 M30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서울시 제공해서 이제 준 프로젝트인데 근데 그런 식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량리 지하화 또 복합도시라 그래서 지하를 좀 많이 넓게 활용하는 그런 지하 도시화. 예. 지금 이제 상가처럼 뭐 지하 1층, 지하 1층 뭐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대심도라고 해서 이제 지하철보다 빠른 뭐 150, 200km 다니는 GTX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되게 되면 40m까지 들어가거든요. 그 40m 들어간 것과 연결시키는 지하 도시가 이제 새로운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은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동대문을 그 상전 벽해시키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완전 드림이네요, 드림. 네. 내가 볼 때 꿈 같아.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외국에 유럽에 갔었는데 큰 원형으로 지상에 띄워놨는데 외부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지역 도시의 랜드마크가 돼서 관광객이든 뭐 거기서 주변에 있는 뭐 상가든 주민들이든 일자리에서부터 상당히 경제적 파급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규모도 있지만 서울의 강북 지역이 거의 뭐 500만 원이 넘거든요, 인구가. 그 인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라든지 뭐 랜드마크가 지금 강북 지역에는 없습니다. 우리 고정균 이사장께서 꿈꾸시는 그 4차 산업혁명, 이 동대문의 그 천지개벽을, 그건 천지개벽이죠. 네,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네. 아이디어. 이 꿈은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이 꿈을 안 꾸는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서 살고,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고 또 새로운 꿈을 꾸고. 그거만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제가 이제 그 외국의 160개국을 다니면서 한 70개국 정도에서 문화 수교 행사를 했어요. 올림픽이라든지 국가 수교 행사를 했는데 그때 다녔던 일화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뉴욕의 가장 핫 이슈가 타임스퀘어 앞이거든요. 타임스퀘어 앞에서는 그 공간을 빌리기도 힘들지만 거기서 공연이나 행사를 하게 되면 뭐 뉴스거리 자체가 아주 빅 이슈죠. 거기서 공연을 하고 아리랑을 좀 보여줘야 되겠는데 대관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대사관이라든 총영사관 부탁을 해도 자기들도 방법이 없다고 해서 통역하는 사람을 직접 데리고 일요일 날 가서 거기 이제 관리하고 이제 순찰 도는 경찰분들이 있더라고요. 눈에 딱 띄는 경찰관이 이제 흑인 경찰관 체격도 좋았는데 내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직역을 해달라. 농담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자마자 헬로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 대뜸 싸이 아냐고.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싸이 말춤을 추면서 하면서 여기서 공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이가 사는 코리아라는 나라에서 왔는데 한 달 후에 여기서 한국의 전통음악 아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공연을 해야 된다. 한국에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무용도 보여줘야 되고 타악도 보여줘야 되고 소리도 보여줘야 되고 또 우리나라 전통 악기를 여기서 연주를 해야 된다. 대신 설치를 안 하고 이 공간만 쓰겠다. 그리고 그 연주자 출연자들하고 기념사진도 찍어주겠다. 설명을 좀 진정하게 드리고 또 좀 했더니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앞에 있는 건물 보고 손을 막 흔들더니 저분이 여기 관리하는 분이니까 월요일 날 공연 개요 써서 팩스로 보내줘서 하라고. 그래서 무료로 한국 돈으로 8천만 원 든답니다. 그 공연장 타임스케프 앞에 공간을 쓰려면 거기를 무료로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17개 매체에 방송도 되고 신문에 나왔던 그러면 네, 그런 그- 뭐 일화들. 그 네. 책에 아까 그 눈 없는 고양이 나중에 씻겨주니까 눈이 보였던 네. 그 고양이 얘기도 있고 네. 4차 혁명도 있고 네. 그다음에 문화 우리 한국의 네, 네. 문화도 있고 네. 그러면 휴먼 네. 앤드 그 컬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산업혁명을 뭐라 그래? 리볼루션? 뭐 테크 세션. 리볼루션은 네. 리볼루션 혁명이지. 네. 이볼루션이 지나고. 네네. 어. 기술이니까 뭐 테크가 들어가겠죠. 네. 하여튼 그 테크노피아. 네. 그러니까 고정균 이사장이 거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선 4차 혁명, 산업혁명. 산업혁명. 네. 예, 4차 산업혁명. 명 시대를 이끄는 트렌드. 트렌드는 그리고 어떤 것이 있을까? 문화와 함께. 그리고 휴머니즘.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멋진 책. 책 이름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트렌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트렌드. 네.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오케이? 네. 이걸로 갖다 써. 한 가지만 자랑해도 될까요? 해. 아니, 나 다 했어, 이제. 네. 아까 메시지. 그거는 이제 편집에 쓰고 응.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자랑 좀. 우리 한국의 그 대표적인 문화의 거리, 전통 거리가 인사동이잖아요. 인사동을 문화지구라 그럽니다. 차 없는 거리 문화지구. 그걸 만든 장본인이 저예요. 그리고 인사동 입구에 가다 보면 스타벅스라고 해서 한글로 돼 있어요. 간판. 거기 한글로 돼 있지. 다른 전 데- 세계 어, 유일합니다. 어. 네. 스타벅스를 운영하고 한국 하는 대기업이 있죠. 그 대기업의 자본하고 싸워서 이긴 게 그 결과물이에요. 그걸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게 왜 스타벅스가 여기 한글로 써 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스타벅스가 처음에 생길 때 인사동에 제가 앞에서 스타벅스를 못 들어오게 데모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인사동에서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인사동 문화지구를 만들면서 공연이나 행사도 기획도 하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놨는데 스타벅스가 차 없는 차 없는 거리. 노카. 네. 카리스. 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리에 스타벅스가 떡 들어오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이 관광객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화랑, 고무줄 상가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해서 퓨전 레스토랑, 스타벅스 같은 외식 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인사동이 다 망가질 위기에 있던 거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리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 상징적으로 스타벅스를 막으면 다른 기업들이 못 들어오겠다. 그래서 스타벅스 앞에 가서 마이크를 들고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인사동을 지켜주십시오. 스타벅스가 제2, 제3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차를 마시고 인사동만큼은 전통 문화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계속 한 달 동안 했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그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고 스타벅스가 항복을 했죠. 인사동에 맞게 바꾸고 간판도 한글로 바꾸겠다. 대신 이쪽도 외국인도 많이 오니까 커피를 팔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럼 민간 기업이 들어오는 건 뭐 막을 수는 없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글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제2, 제3에 스타벅스가 안에가 없고 집중 보존 지역이라고 해서 인사동 700m, 760m인데 거기 길을 집중 보존 지역이라고 해서 뭐 곤미술, 화랑, 갤러리, 전통 관련된 것만 들어오고 골목을 조성 지역, 그 다음에 주변을 벨트 확장 지역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인사동 가면 쌈지 말고는 뭐 볼 게 없어. 쌈지 가봤어? 사람들 가면 고기 이렇게 들고 나머지는 막 인사동 진정한 멋은 골목길에 있어요. 골목. 근데 거기 가면 이딴 많은 그것밖에 없어. 자, 넘어가겠습니다.